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그마 튜터입니다. 저희 프로토타이핑 클래스 마지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탭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이미지가 뜨도록 하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아래 링크에 커뮤니티 자료도 심어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받아서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예제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탭을 눌렀을 때 3개 이상의 탭이 눌리면 아래쪽에 버튼이 활성화되는 이런 화면 하나, 그리고 눌렀을 때 해당하는 탭 카테고리의 이미지가 뜨도록 하는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탭을 누르면 3개 이상의 탭이 눌리면 아래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베리어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해서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베리어블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저희 이번 예제에서는 컬러 베리어블을 제외하고 모든 베리어블을 사용할 거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넘버 베리어블과 스트링 베리어블이 활용됩니다. 우선 넘버 베리어블을 보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텍스트 숫자 자체에 넘버 베리어블을 적용해서 한번 활용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스트링 베리어블은 텍스트 컨텐츠에 사용되기도 하고 타이포그래피 속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예제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베리언트 값을 불러올 때 이 스트링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스트링 베리어블에 보시면 베리언트라는 것은 컴포넌트들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의 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각각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이 컴포넌트의 이름이라고 하죠. val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value라는 값을 지금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베리어블로 일치시켜서 등록을 해놓으면 모드별로 이 값들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트링 베리어블의 value와 그리고 방금 보셨던 베리언트의 value 값을 일치시켜주면 각각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값을 바꿀 때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베리언트 1, 2, 3, 4를 value로 등록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에 이렇게 등록하고서 연결을 해놓으면 모드별로 이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선 그러면 불린 베리어블은 다음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드린 소스들을 보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예제의 첫 번째 핵심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베리언트라는 컴포넌트 그룹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일단 버튼 2개를 Shift 누른 채로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Combine as Varian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버튼 밸류는 아무거나 등록을 해주셔도 되지만 일단 저는 원래 디폴트랑 액티브 이런 걸로 했었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01, 02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두겠습니다. 1번 버튼, 2번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탭을 누르지 않았을 때와 눌렀을 때 2가지 상태값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해서 Combine as Variant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아이콘들을 갈아 끼워 줄 것이라서요. 오른쪽에 있는 이 프레임들을 다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쫙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컴포넌트 옆에 더보기가 있는데 Create Multiple Componen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갈아 끼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메인 버튼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로 갈아 끼워 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꽃 모양 선택하시고 커맨드 C 또는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탭 버튼 안에 왼쪽 레이어에 아이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선택하시고 우클릭 Paste to Replace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른쪽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선택하시고 아이콘 06이라는 부분 선택하시고 우클릭
paste to replace. 그리고 나서 색상은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아이콘 선택한 상태에서 파란색 활성화된 상태, 그리고 검은색도 약간 비활성화된 것 같은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포넌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요. 이 컴포넌트들을 화면에 반영해 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 하나를 선택을 하고 Alt 또는 옵션 드래그로 복사를 한 다음 위쪽에 있는 화면에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적당히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를 해준 다음 아까 저희가 아이콘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꽃 모양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로 갈아 끼워 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탭에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갈아 끼웠던 아이콘 06이라는 컴포넌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06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뜰 겁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아이콘을 선택해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바꿔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컴포넌트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트링 베리어블과 넘버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등록해서 연결을 해줄 텐데 첫 번째,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로컬 베리어블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터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넘버 베리어블, 스트링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줍니다. 이 넘버라는 것은 선택된 탭의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상태는 0이겠죠? 그래서 0으로 두시고 스트링은 아까 저희가 버튼 컴포넌트를 1번, 2번으로 등록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버튼 컴포넌트에 이 스트링 베리어블을 연결해서 값을 상황에 따라서 불러오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튼에 연결할 value라고 두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value가 우리가 1, 2로 이렇게 등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value도 1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컴포넌트 값과 일치를 시켜주고 창을 끕니다. 이게 되셨다면 이제는 이제 이 다음이라는 버튼 하나를 선택해서 Ctrl C, 커맨드 C로 복사하시고 위쪽에 있는 버튼을 Paste to Replace로 갈아 끼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버튼을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value를 바꾸는 이 탭이 있죠.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토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베리어블 버튼을 눌러서 버튼에 연결할 value, 아까 등록한 스트링 베리어블을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넘버 베리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로 임의의 숫자 하나를 적으시고 이 숫자에 저희가 아까 등록했던 스트링 베리어블을 연결해 줄 거예요. 타이포그라피 속성에 보시면 오른쪽 옆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선택된 탭의 수라는 숫자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밑준비는 끝이 났고 프로토타이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프로토타입 탭을 활성화하시고 아래쪽에 탭의 모든 것을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탭을 양방향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플러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탭을 한번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심어놨던 이 숫자에 플러스 1이 되게끔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인터랙션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고 set variable 선택된 탭의 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탭의 수에 플러스 2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반대 방향은 반대로 플러스를 눌러서 set variable 선택된 탭의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기본값, 우리가 변경하길 기대하는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요. 첫 번째 이거를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정말 이걸 선택할 때마다 여기 아래쪽에 심어놓은 숫자에 수가 더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가 너무 작나요? 여기 한번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놓으면 잘 보이죠? 이렇게 수가 늘어나게끔 먼저 설정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거시고 나서 이제 조건값을 걸어서 이 버튼이 3개 이상 선택되었을 때는 버튼이 2번, 그리고 3개 미만으로 선택되었을 때는 1번 버튼으로 노출되게끔 조건값을 걸어줄 겁니다. 이 탭에다가 걸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왼쪽에 플러스, 하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조건값을 열어주고, 그리고 선택된 탭의 수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dd 액션 눌러서 set variable 버튼에 연결한 밸류, 1번이 그냥 기본 상태값이고 2번이 활성 상태였죠. 그래서 밸류에 2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은 반대로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체크 if else 눌러주시고 선택된 탭의 수가 혹시 3보다 작으면 add 액션 set variable 버튼에 연결할 밸류가 0일 원래 값으로 돌아가게 해줘 라고 이렇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걸고서 제가 한번 탭을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잘 되는데 4개를 선택했을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set 베리어블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 위로 올려주세요. 조건문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줍니다. 또 순서를 검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 선택된 탭의 수라는 탭을 선택할 때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됐던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끄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잘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 순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처럼 제대로 조건식을 걸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순서를 체크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3개 이상을 선택했을 때 아래쪽 버튼이 활성화되는 단계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는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선택한 카테고리만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서는 불린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텐데요. 이 불린이라는 것은 보시면 UI에서 특정 요소가 노출, 비노출 처리되어야 할 때 이 불린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컴포넌트에서 A 또는 B가 노출되어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불린 베리어블을 하실 때는 컴포넌트 세트, 즉 베리언트랑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베리언트 세트 안에서 왼쪽에 있는 하나의 요소는 밸류가 true로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는 false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true랑 false라는 값을 활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로컬 베리어블에서 create 베리어블 불린을 하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카테고리가 꽃이죠. 꽃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고 false라고 해둬요. 이 false, 이 불린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토글 스위치로 값을 true로 갔다가 false로 갔다가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true, false에 연결된 것들을 false로 켤 때는 false에 대한 것들, true로 켰을 때는 true에 해당하는 값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베리언트 세트에서 배경화면 왼쪽은 false고 오른쪽은 true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화면에서 이 꽃이라는 불린 베리어블 하나를 등록을 하고요. 이 꽃이라는 것에 선택해서 이 컴포넌트 옆에 보면 토글 옆에 베리어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꽃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이 로컬 베리어블 창을 켜서 이 꽃이라는 값을 토글로 껐다 켰다 해보면 이 토글 값에 따라서 이게 바뀌죠. true, false 값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 세트를 true랑 false로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을 하고 이 컴포넌트에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을 해두면 베리어블의 값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true, false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치에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카테고리가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의 카테고리를 각각 불린 베리어블로 등록을 해서 해당하는 카테고리 이미지에 이 불린 베리어블들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꽃이라는 불린 베리어블을 6개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린 베리어블 선택하고 Shift 엔터 눌러서 6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분할 수 있도록 케이크, 팔레트, 옷, 성, 강아지 이렇게 6개의 불린 베리어블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해당하는 불린 베리어블에 연결해 줄 거예요. 선택하고 토글 옆에 눌러서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탭 버튼들이 true와 false 값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도 같이 적용이 되게끔 불린 베리어블을 해당하는 것에 같이 연결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어피어런스에 보시면 여기 눈 모양이 있죠. 근데 눈 모양에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불린 베리어블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아지지만 돼지, 동물이죠.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또 꽃도 우클릭, 꽃 그리고 케이크지만 이 햄버거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죠. 같이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불린 베리어블을 한번 로컬 베리어블 창을 켜서 한번 이걸 켜보면 이 값을 제가 false, true로 할 때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같이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눌렀을 때 연결한 것들이 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true, false 값을 그냥 불러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화면에서 true, false 값, 그러니까 오른쪽 화면에서 true, false 값은 레이어 눈이 꺼졌다가 켜졌다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에 지금 제가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이 레이어 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쉽게 말씀드리면 true, false 값을 불러오거나 레이어 눈을 껐다 켜는 것을 불린이라는 스위치에 연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일단 지금 다 이미지가 다 숨겨졌는데 이 이미지들을 일단 임의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 true로 바꾸고요. 이 이미지들 꺼질 때마다 그냥 자동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클릭,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준 다음 여기 랩이 걸려있는데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자, 이게 됐다면 다시 로컬 베리어블 창을 열어서 불린들을 다 꺼서 기본 상태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선택되지 않은 값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이라는 것을 눌렀을 때 프로토타입 탭을 열고 다음이라는 걸 눌렀을 때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연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제 플로우를 한번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 제가 3개 이상 선택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 이미지들이 딱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선택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뜨죠.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을 하셔서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간단하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에 있는 예제 잘 따라오셨나요?
네, 일단은 조금 복잡도가 있는 예제라서 최대한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 보시고서 어렵거나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쪽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리들, 지금 저희가 오늘 배웠던 뭐 스트링, 넘버 베리어블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깨쳐두시면 다른 예제를 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제를 통해서 이제 원리를 한번 익히시고 다른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토타이핑 클래스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